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소아과 병원을 찾아 새벽에 달리기를 해야 하고 지방 환자들은 서울의 큰 병원 옆에서 하수까지 해야 하는 현실. 가장 큰 원인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의 반대 때문에 의대 정원은 무려 27년째 3천여 명에 묶여 있었는데 오늘 정부가 이걸 한꺼번에 2,000명 늘려 내년부터는 매년 5천여 명씩 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데 평균 10년이 걸리니까 2035년까지 해마다 이렇게 뽑으면 의사 총 10,000명이 더 사회로 나와서 병원의 문턱이 낮아질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곧바로 의사단체가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카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설 연휴 직후부터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건데 정부 역시 이번만큼은 의사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앞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5 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의사가 더 배출되면 최대 10,000명이 확충됩니다. 10년 뒤 의사가 15,000명 부족할 걸로 예상한 정부. 나머지 5,000명엔 은퇴한 의사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의료 인력이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만들어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후 27년 만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 국립대 의대 증원이 클 걸로 보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을 기존 4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지역별 대학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또 환자 건강을 볼모로 내건 의사들 총파업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번엔 먹힐지 복지부 취재하는 강다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정부가 의사들 집단 행동 나서는 거 막아설 권한은 계속해서 갖고 있던 거죠? 네,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하면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 명령으로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건가요? 의료법상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 2000년도 의약분업 사태 때 당시 의협회장이 이 명령을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네. 2020년도에는 정부가 전공의 6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나중에 결국 취하했습니다. 네, 근데 2020년 총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생긴 셈 아닙니까?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꼭 의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해나 집시법 위반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단행동 수위가 진료 차질이나 의료사고 수준까지 간다면 정부가 이걸 활용해서 적극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총파업 때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 사이에서는 파업을 강행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더 많다는 거죠? 2020년 파업을 주도한 건 전공의들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공의들의 절대 다수가 이번 파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반 국민들 생각과는 또 시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증원에 대해 시민사회와 여론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곳에 의사를 더 뽑아달라는 국민들의 명확한 요구가 있는 한 실제 파업을 한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증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도 중요한데 한계가 많습니다. 당장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 계약형 지역의사제나 전공의 수련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기존에 이미 효과가 없어서 관둔 정책을 재탕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나연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면 대상들에게 사면될 거라고 미리 알려준 거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오늘 사면받은 김기춘 전 실장, 김관진 전 장관, 그리고 기무사 장교들까지 모두 며칠 전 갑자기 재판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치열하게 다투다 돌연 포기하고 감옥 가겠다고 한 것인 만큼 정부가 미리 사면을 알려준 거 아니냐는 질문이 오늘 쏟아졌는데
법무부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고하겠습니다. 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갑자기 상고 취하서를 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들도 지난달 31일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투다 감옥에 가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 사면을 받아 감옥에 갈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사면 발표 뒤 정부가 미리 알려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전 교감이나 사면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그리고 기무사 장교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던 인물들입니다. 법무부는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공직자 등을 사면해 국민 통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마구 때리고 휴대전화와 가방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턱뼈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남성이 가방을 움켜쥔 채 정신없이 달아납니다. 3단봉을 든 경찰관들이 뒤를 쫓습니다. 급히 뛰던 남성은 다리가 풀리며 넘어지고 곧 제압당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40대 남성.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초장동 골목길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쓰러진 여성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큰 사람이 샀거든요. 여자 따라가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뺨 때리고 뭐 발로 밟고 뭐 칼날도 빠지고. 이 남성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을 고른 뒤 한참 뒤쫓았고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여성은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쓰러진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로 남성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오후 2시쯤 부산역 근처에서 붙잡았습니다. 집은 안동인데 여간에 박아놓고 해놓고 혼자서 거기 살아요. 직업도 없고 특수강도도 한 14분 됩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심은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정부가 제대로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아 끔찍한 피해가 생겼으니 배상하라고 7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1997년 3월 정부의 관보입니다. 폴리구아니딘 인산 알킬렌, PHMG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원료 물질입니다. 2003년 6월 관보에는 또 다른 원료 PGH도 유해성이 없다고 고시됐습니다. 하지만 세퓨를 쓴 피해자들은 질환을 앓거나 숨졌습니다. 덴마크에서 온 천연 원료인 줄 알고 이걸 쓰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2016년 1심은 국가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7년여 만에 나온 2심은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대로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안전한 것처럼 고시하고 장기간 방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다른 규제 없이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돼 끔찍한 피해를 낳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았거나 지원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소송한 피해자 5명 중 3명에게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국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람은 한 명도 처벌된 사람이 없어요. 이것만 해도 국가에서 너무 잘못한 거죠. 이들 회사의 제품에는 CMIT와 MIT라는 독성 물질이 사용됐습니다. 피해자들이 훨씬 많은 데다 소송 금액도 10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